네, 의붓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도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친모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 친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영장을 재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제 기각 사유가 그런 본인은 자기 남편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시신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한 결과 의외로 수면 유도제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 친모가 바로 그 범행 하루 전에 그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까 최초에 알려진 것에는 그냥 그 아이를 뒤쪽에 가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3개에다가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타고 그 아이가 의심을 할까봐 3명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쓰러지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지금까지 친모가 얘기를 했었던 이 남편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영장을 재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친모가 남편이 무서워서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이 무서워서 범행을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사실 친어머니인데 남편의 협박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 범행 동기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붓 아버지의 주장은 서로 이제 대척점이 있는 상황인데 계획부터 실행부터 그리고 유기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모가. 친모는 다 반대되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누구 말에 그 뒷받침하는가를 보면 수면제라는 건 처음부터 살인의 도구였습니다. 이거를 처방받은 것고 다량의 양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범행 도구를 사고 그리고 아이를 유인하는 행동도 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도 있었고 이 범행을 은폐한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에도 그 2명이 3번이나 같이 갔다는 거고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자 그걸 무마하기 위한 도구까지 같이 샀다라는 지금 사안까지 확인됐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나는 가담하지 않고 유기만 도왔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친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지금은 사체 유기도 방조죄였는데 사체 유기로 이제 제명이 바뀌었고요. 이 의붓 아버지도 보복살인죄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복살인,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면 이 처벌 수위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의붓 아버지나 마찬가지의 동등한 형, 오히려 더 제 생각에는 폐륜적인 범죄는 어머니에 대한 양형에선 더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어머니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그나마 경계심을 풀고 나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유인 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건 친어머니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친권자 그리고 보호 의무를 맞춰야 되는 어머니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도 아니고 폐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붓 아버지는 그래도 자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친모는 그래도 여태까지 나는 살인은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태도도 나중에 양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벌수위 최고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이제 보복살인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이 적용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여서 또 양형에 대해서는 판사님께서 깊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남는 의문은 이 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폐륜적으로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까? 이 부분이 남거든요. 일반적인 어머니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반돼 있고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상상할 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친부하고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CCTV를 보게 되면 그걸 타면서 우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유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친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혹시 그 이 여성이 자기 이 딸을 자기의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경쟁 관계로 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네네. 이 그 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에 대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과정 예. 그리고 이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네네. 그러한 어떤 그 추정까지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의 가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진실은 이 친어머니만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패륜적인 범행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어까지 이렇게 뉴스픽 순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